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충주 신명중학교 국어교사 김상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인하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교사 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다오 청운한국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멋진 토론,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원이라고 하고요. 경기 부천 상해중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토론 대회나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눠보는 자리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제게 배우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온 김서연이라고 하고요.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토론 대회를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승이고요. 서울 단국대학교 부속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대회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학교나 학원에서 토론을 자주 하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에서 이 대회를 찾아내게 되어 이 대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신천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임형규이고요.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 대회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제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었으면 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중에서 1학년 재학 중인 강찬우입니다. 저희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평소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생각을 말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성중 1학년 김서은입니다.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이 대회 공고를 보고 평소 논술에 관심이 있어서 접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기왕 온 김에 1등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해운중학교 1학년 이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서 제 실력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상도 타볼 겸 토론대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표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이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버들중학교에 다니는 박지효고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토론을 하다가 재밌어서 토론 대회를 찾아보다가 독서 토론 논술 대회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정이라고 하고요. 저 서원중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허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엄마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명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윤하연이고,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독서 토론을 해보는 거는 처음인데, 독서 토론을 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안중학교 3학년 주승림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 오게 된 이유는 MG를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는 것에 좋아했고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선양국 국제학교에서 재학 중인 9학년 윤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대회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즐겨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이 대회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모든 치킨은 오를까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아까 그림 얘기했었죠? 그림 요 그림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다. 소개해 주실 분. 내가 페이보릿 하는 음식. 예, 성원이부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이 저도 연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원래 보통 해산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연어회가 이제 주홍빛 나게 되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초밥으로 그 양파 소스와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기 때문에 연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저도 원래 해산물을 좋아해서 해산물 종류를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연어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좋아합니다. 이 책에 나온 햄버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학원이랑 중학생이 되다 보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많이 즐겨 먹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햄버거가 마냥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킨을 가장 좋아합니다. 치킨. 제가 치킨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닭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육을 받고, 공장식, 축산 방식을, 업체에서나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었는데, 집에 가니까 또 치킨을 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 슬픈 얘기 할 거면 눈물 닦을 저 휴지부터 준비하고요. 예. 자, 슬픈 좀 얘기.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학원과 학원 사이에 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 내려가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가장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라면하고 삼각김밥인데, 뭐 그중에서도 저는 라면을 제일 좋아하고요. 사실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콜라요? 예. 코카콜라. 그 이유는 콜라는 톡 쏘는 탄산감도 있고 더울 때 먹으면 물보다 더 좋은 게 콜라이기 때문에 콜라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 건강에 신이 우려됩니다.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왜요? 피자 하나에 다양한 음식을 넣을 수 있어서 해산물이나 고기나 채소 등 여러 맛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좋아서 피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특히 컵라면이요. 이제 밤이 되면은 뭔가 좀 출출하잖아요. 그럼 출출할 때 그럼 매콤하고 그럼 짭짤한 그런 컵라면을 딱 한 그릇 먹으면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소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소고기. 아, 예. 소고기 왜 좋아합니까? 네, 비싼 값을 하니까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국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면 요리. 원래 밥을 되게 느리게 먹는 편인데 국수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도 제일 빨리 먹고 그냥 국수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자, 일단 형규부터.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다 다시 재활용하기가 힘든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달 음식이 좋긴 하지만, 편리하긴 하지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하면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안에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 플라스틱을 재사용할 수 있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시키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배달 음식을 만약 시켰다고 하면 플라스틱을 물에 다 헹구고 이물질이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물기를 다 제거한 후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다시 말리고 그러는 사람이 흔치 않죠.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그럼 프랜차이즈가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햄버거 가게 롯데리아가 한 군데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만 먹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점이 있다면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빠르게 먹고 빠르게 나가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또 지점마다 맛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매점들이 있어도 맛이 다 다르지 않는 매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매점이 있어도 다 똑같은 맛이어가지고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좋아합니다. 저도 앞선 토론자분들과 같은 생각인데 프랜차이즈가 어느 곳에나 지역에마다 있으니까 제가 여행을 가거나 학원을 가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호하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 우진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식탁이 글로벌하게 바뀝니다. 글로벌하게 바뀐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 글로벌 기업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대량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한 건강에 안 좋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우리 식탁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의 입맛이 짠맛이나 기름진 맛에 맞춰지게 되고, 그럼 또 그 나라나 그 지역 고유의 조리법이 좀 쇠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보통 거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우리의 식탁에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만 생겨요. 먹방이 왜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까요? 먹방이 왜 인기를 끌까? 성규, 그다음에 서원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리만족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겠죠. 일단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기만 하더라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저걸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먹방 유튜버들은 많은 음식을 생각보다 빨리 배부르지 않게 먹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나도 저런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리만족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른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방 유튜브가 먹는 모습을 보면 뭔가 나까지 먹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먹방 유튜브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치킨 많이 먹는 나라입니까? 많이 많이 먹는 편이죠. 손 들고. 네, 치킨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금이라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치킨을 되게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고, 뭐 월급날이라던가 뭐 그런 날에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배달할 때 순위 1위가 치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킨을 많이 먹는 것 같은 게 친구들이랑 뭐 가끔 파자마 파티를 하거나 할 때 야식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 다들 치킨을 시키자고 하는 것 같고, 가족들이랑도 가끔 특별하게 집에서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치킨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치킨을 주식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치킨을, 그러니까 닭 요리를 주식으로 샀기 때문에 종교상의 이유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닭고기를 아마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 페루, 말레이시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뒤쳐져요. 닭고기 소비량. 그렇죠. 닭고기를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근데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많을까요? 예전에 IMF 때 많은 직업을 잃으신 아버지들이 가장 개업하기도 쉬운 치킨집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은 수의 치킨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치킨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치킨도 세계화가 되면서 다문화 문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의 치킨들이 생산되면서 프랜차이즈의 종류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치킨은 행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고기를 먹는데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은 저렴한데 맛은 있고 이래서 점점 치킨을 많이 먹기 시작해서 치킨 프랜차이즈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인기가 많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기는 이제 치킨은 이제 가성비도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튀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다양한 요리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점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맛있어서, 그리고 맛있어서. 치킨이 좀 바삭바삭하고 치킨 특유의 바삭함이랑 그 고소하고 좀 맛있으니까 많이 생겨난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치킨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치킨을 어떻게 키우고 있다고 하나요? 저 말하면 되는 건가요? 치킨은 지금 치킨노믹스라고 하죠. 치킨노믹스가 닭이 동물이 아닌 산업이 되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말인데요. 그 치킨노믹스가 시작한 후부터는 기업들이 공장식 축산 방식을 요구합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냐? 일단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이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 대비 많은 효율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닭을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공장식 축산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네, 하원이요. 공장식 축산하면은 경제적 효율이 바로 떠오르는데 빠른 시간에 닭들을 성장시키고 한 번에 사육할 수 있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에는 동물들을 좁은 공간에서 기르다 보니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문제 또한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닭들의 동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닭들이 살고 있는 집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책에서 얘기했었나요? 네, 승님이요. A4 용지보다 살짝 더 작은 크기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위생 얘기했었는데 위생 관련해서 어떤 또 이슈가 있어요? 네, 형규요. 저희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일단 AI라고 하면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끌어 나가는 그 AI 말고 조류 인플루엔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위협적인 이유는 닭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 인간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닭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살다 보면은 전염병들이 옮게 되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또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등 이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닭들이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닭들이 이 좁은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그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배설물 위에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배설물을 이렇게 자주, 위생도 안 좋고 자주 치우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암모니아 같은 그런 기체들이 쌓여서 환풍도 안 되고 그런 공간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 이는 뭐 사람에도 안 좋고 닭들에게도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 재료와 요리법이어야지 한식이다. 찬성. 반대. 아니다. 재료가 좀 바뀌고 전통 재료가 아니고 요리법이 아니더라도 한국 음식에 가까우면 한국 한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찬반 좀 나눠볼게요. 1번은 전통 재료와 요리법이어야지 한식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어도 한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찬성하실 분, 또. 저는, 딱 저희 한국의 전통 음식이 되려면 딱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마라탕이나 짜장면도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인데 그게 아예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만드는 방법부터 문화까지 다 한국의 것이어야지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식재료와 만드는 방식이
한국식이라지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그 한 미국 사람이 중국의 마파두부에 딸기를 넣어서 딸기 마파두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중국 음식이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조리법과 식재료가 전부 다 한국식이어야지 한국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는 조리해야지 그 나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바뀌게 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표준 음식을 보고 그것이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듯 결국은 그 원조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나라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김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 어떤 기업에서는 조미료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김치를 만드는 재료도 각각씩 조금 다른데, 다른 나라에서도 유통되다가 재료가 달라져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변형된 거니까 그것도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뀌어도 한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지만 다른 나라로 가면서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대체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원래 음식은 우리나라 거니까 한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나라의 입맛에 따라 변형이 되는 것이 그 나라 고유의 입맛이라며 그게 전통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의 김치 같이 저희 나라와 비슷한 김치를 자기 나라의 고유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서 약간 그 의견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를 들어 설명하고 싶은데요. 김치가 지금 들어 세계화되고 있지만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나라에 처음 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는 음식 그 자체로가 아니라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김치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망고나 아보카도 같은 식물들, 그다음에 배터리를 위한 니켈, 리튬 같은 광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또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저개발 국가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 봤는데 올해 세계 공정무역의 날 14일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풍력을 이용하거나 그린수소와 같이 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예, 신재생 에너지도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광물이 니켈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승이요? 니켈 대신 다른 물질들을 찾아서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니켈을 인도네시아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켈이 조금 인도네시아보다는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는 니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완벽한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떠오르지도 않고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 내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걸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 성공을 거두게 된 코로나 키트를 나눠주고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니콜을 저희가 받아오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에서는 가장 해결책과 가장 가까운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가 자국의 음식을 따라한 것이라는 왜곡에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가 찬성이고요. 반대, 일본과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김치와 기무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원조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대응해야 된다. 반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자, 찬성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정확히, 찬성이 맞네요. 하원이, 서연이, 형규, 찬우, 성원이, 우진이, 지효, 스님이, 정희, 하연이, 완원이까지. 아니다. 반대.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 네, 태연이하고 재승이. 자, 역시 소수 쪽에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왜 대응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태연이요. 이거에 대한 논쟁은 그냥 일방적인 소유욕이라고 봐요. 결국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나라의, 같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고,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일방적인 소유욕이라고 말했는데, 일단 그 소유욕 말고 이제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과 중국은 둘 다 김치가 다 자기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나누는 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걸 정한다고 해서 뭐 그 나라가 그 음식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게 통제,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 거니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적인 이슈로 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이슈에 뭐 반대를 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인들이 김치는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망명 있고 유명한 그런 단체들도 김치와 김장하는 문화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파오차이의 제조법이나 기무치 제조법은 김치와의 제조법과 굉장히 아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의견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식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문화를 나타낼 때 의식주와 글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가 나라를 지배할 때도 그 나라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의식주와 글 등을 가장 먼저 뺐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나라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음식도 지금 문화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반대측 토론자들의 의견처럼 우리나라의 김치는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김치가 한국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다는 면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거를 그냥 냅두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선 토론자님과 같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도는 땅이죠.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김치를 기무치로 자기의 원조라고, 아니면 중국이 자기의 원조라고 말하는 것은 독도를 뺏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도도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김치는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라도 파오차이나 기무치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세계인들이 김치가 한국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강렬하게 반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앞선 두 분께서 김치는 이제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정체성과 문화를 빼앗겼을 때는 예전에 일제 감정기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의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일본과 중국이 왜 김치가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것이었고, 오늘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태원님께서 말한 것을 더하자면, 우리나라가 문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약하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는 전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빼앗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도 의견 들어볼게요. 아까 반대측 토론자님이 이제 일본은 그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쓰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니지만 요즘 중국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제주도는 대부분 중국 사람 땅이고, 이제 서울도 점점 중국 사람의 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의 땅이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문화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 상품에도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무역에는 좀 어떤 좀 약점이 있을까요? 네, 박지우 학생이요. 그다음 김서연 학생. 초콜릿으로 비유를 하자면 일반 초콜릿보다 공정무역 초콜릿이 조금 더 비싼 게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전 분이랑 다 똑같은 의견이긴 한데 가격 차이가 좀 나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초콜릿보다 공정무역 초콜릿이 더 비싸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 초콜릿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는 초콜릿이 전체 1%도 못 되는 수준이라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저는 공정무역 제품 소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이런 구매 행위만으로 이익의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를 막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만약 공정무역 제품을 과시수단으로 소비한다면 이러한 동기는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공정무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생산해낸 본 당인에게 자신에게 정당한 대가가 되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하고 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음식이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문화는 각 나라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음식 또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종교적 이유로 안 먹는 사람들은 다른 대체육이나 그런 걸 소비하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식습관도 음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사람들이 적색육보다 백색육을 사용하는 등의 유행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바뀐 식습관들이 음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치적 특성이 이제 음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북쪽과 남쪽은 이제 거리가 멀게 되면은 이제 기후나 이제 날씨의 온도가 이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거기에 알맞게 자신이 먹을 만한 음식을
이제 진화시키고 또 거기에 알맞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면서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음식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내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회나 이런 해산물에 관한 음식이 많이 그래도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보통 학교에서 사회 수업을 들으면 문화에 관한 단원이 꼭 나오는데요. 그런 문화에 대한 단원에서 꼭 의식주를 다루게 됩니다. 의식주에는 이제 의는 옷을 뜻하고 식은 음식, 주는 집을 뜻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식에서 음식이 있는 것만큼 이제 음식도 문화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전통 음식을 통해서 약간 우리의 옛날 조상들이 많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런 생활이나 그런 걸 약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음식, 재료, 요리법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음식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음식을 여러 방면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개고기도 우리나라의 음식 풍습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찬성. 반대. 개고기는 버려야 될 구습이다. 보존해야 된다. 개고기는 버려야 할 악습이다. 요게 절반 정도씩 나오네요. 자, 찬성하시는 분들부터 들어볼게요. 개고기는 일단은 저희 나라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만약 개고기가 저희 나라 문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먹어야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에 분이 말한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박지호 네, 네. 혹시 프랑스의 거위간 요리라고 아시나요? 프랑스의 거위간 요리는 프랑스에서 최고급으로 뽑히는 음식인데요. 이 거위간 요리의 그 생산 과정을 들어보시면 더 충격을 들으실 것 같아요. 거위간 요리는 거위 부리에 깔때기를 끼워 놓고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여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간이 부풀어나서 더 많은 거위의 간을 생산하며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이 되게 좋지 않음에도 이 요리는 최고급 요리로 뽑히지만, 우리나라의 개고기는 이제 물론 그렇게 뽑히고 있지 않고 되게 하대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되게 가축용이랑 키우는 애완용이랑 개를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개고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애완용, 푸들, 비숑 그런 강아지 종류가 아니라 그냥 개고기를 만들 용도로 키우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강아지를 가축으로 여기었지만요. 지금은 가족으로 여기는 쪽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강아지가 지금은 가축이 아닌 가족이 된 상태에서 저는 강아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개를 가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많아졌기도 하고, 제가 개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개를 먼저 죽이고 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때려가지고 고기로 만드는 거라고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비윤리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더 이상 애완견이라 부르지 않고 반려견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개를 먹는다는 것이 어쩌면 좀 약간 비윤리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고기를 거의 삼국시대부터 먹어왔다고 하는데, 무려 김치보다 오래된 문화를 지금 이렇게 와서 없애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나?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친구들, 나 말고, 이 친구의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 넣어서 소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긴장이 좀 되고 그랬는데 좀 후반부 들어서 토론이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제품 소비 운동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해줬고 공정무역의 단점과 장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했던 개고기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개고기를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만 해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저희 나라의 김치만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개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중 가장 김치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김치가 그런 내용들이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김치와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 특히 그 김치가 우리나라 고유가 아니라는 말이 나왔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았던 토론자분들께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김치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김치 논쟁이 알고는 있었는데 완전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고, 마지막쯤에 나온 의견 중에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뭐 한국땅을 많이 사고 있다는 그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토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점심도 안 먹고 취할까 봐 해서 너무 긴장이 되었는데 이제 진행자님이 이제 진행을 너무 잘 해주셔서 이제는 긴장을 좀 풀고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김치인 것 같습니다. 경기 상일중 김하원 토론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김치는 김장의 문화가 이제 같이 배추를 절이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며 김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저 또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김장의 그런 문화를 좀 잊고 김치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대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생동감 있고 생생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개고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저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찬성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느낌도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힌 것 같아서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함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많은 토론 주제가 있었고, 이제 다 인상 깊었지만, 마지막에 개고기가 좀 많이 나눠지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폭이 가장 넓은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 토론자분들이랑 같이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되고 떨렸었는데, 이제 유머러스하게 토론자분들이 말해주셔서 긴장도 풀리고 더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선생님께서 소고기 배양육이 100g에 1억 원이라는 말을 해주셨을 때 좀 충격이 먹어서 인상이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전통 음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변형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변형이 되지 않고 정확히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분들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 의견도 말이 되고 옳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엄마의 추천으로 이 토론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책만 읽고 토론하나 보다 하고 그냥 하면서 들어오고 해서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냥 보기만 했는데 다들 막 잘하시고 저는 막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까 개고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개고기는 진짜 애완용 말고 늑대 쪽처럼 살짝 좀 잔인한 강아지 같은 애들을 구워서 먹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쪽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싶고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한식을 어디까지 한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찬반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저는 약간 바뀌어도 한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한식의 그런 재료들을 유지하고, 조리 방법도 유지하는 것도 한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빨리빨리 안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토론 분위기가 엄청 엄숙할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진행자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전통 음식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원래 아주 뭔가 이 한 관념에 대해 시야가 좀 좁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반대편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이 논제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중학생 여러분인데, 생각보다 너무나 자기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다른 그 토론자들의 그 의견을 정말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른스럽고 대견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그 어른들보다도 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면서, 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선생님이 은근 중학생이라고 약간 경계심을 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토론 보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여러분들의 이 열띤 토론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해서 잘 봤는데요. 너무 대견하고 또 이렇게 먹는 걸로 즐기던 음식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해결책을 또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해주신 선생님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사하는 선생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잘 토론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